안녕하세요. 다산에디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 9장의 배전 방식 및 전기 공급 방식 중에서 배전선로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배전선로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배전선로의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개요. 그러면 어디가 배전선로이고 어디가 송전선로인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발전소가 있고요. 그럼 발전소에서 예를 들어 11kV로 발전을 해서 전압을 3, 4, 5kV로 승합을 하겠죠. 그러면 승합을 한 다음에 1차 변전소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1차 변전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3, 4, 5kV라고 하는 것을 154로 이제 변압을 합니다. 1차 변전소. 그러면 1차 변전소에서 다른 2차 변전소로 이제 보내지게 되겠죠. 2차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154를 22.9kV로 강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용가,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로 오겠죠. 마찬가지로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받는 수용가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수용가의 전력을 공급하는 이 부분, 수용가의 전력을 공급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배전선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전선로. 그러면 나머지 발전소와 변전소, 변전소와 변전소 간을 우리는 송전선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배전선로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보게 되면 발전소 또는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직접 수용가에 이르는 전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나 또는 배전용 변전소, 얘를 뭐라고 한다? 배전용 변전소. 배전용 변전소에서 수용가에 이르는 선로를 우리는 배전선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철탑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철탑. 철탑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이 철탑에서 여기 변전소, 즉 배전용 변전소로 이렇게 올 겁니다. 여기에 배전용 변전소. 배전용 변전소. 그럼 이 배전용 변전소에서 이 수용가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이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지금 여기는 154kV를 22.9kV로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22.9kV를 직접 받는 애들도 있겠죠. 그죠? 직접 받는 고압 수용가 가 있겠죠. 고압 수용가에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대형 공장이라든가 또는 대형 빌딩, 그러니까 즉 22.9kV를 그대로 받나요? 또는 아파트 이런 것들도 22.9kV를 그대로 받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변압을 해서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22.9kV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거. 전주에 이런 변압기가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22.9kV를 뭘로? 380에 220, 선간전압 380, 상전압 220으로 바꿔주는. 이걸 뭐라고 하냐고요? 배전용 변압기. 이렇게 하죠.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주상 변압기. 땅 위에 있다라고 해서 얘를 주상 변압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주상 변압기에서 380, 220으로 바꿔서 어디에 공급하겠어요? 소형 공장이라든가 또는 빌딩이라든가 또는 일반 가정에 전기를 공급을 하겠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지금 송전선로고 여기도 배전선로, 여기도
배전선로잖아요. 그죠? 배전선로. 요 배전선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송전선로와 배전선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대전력, 그 다음에 고전압을 어떻게 해요? 일괄, 장거리 송전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배전선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얘는 소전력, 그죠? 저전압을 어떻게 여러 곳, 다양한 곳에, 그죠? 다양한 곳에, 즉 분포되어 있는, 다양하게 분포된 수용가에 공급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로는 어떻게 세요? 여기는 장거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부분 단거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는 좀 다르죠. 송전선로는 대전력을 일괄로 먼 곳에 전력을 공급을 하는 거고, 이 배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소전력을, 작은 전압의 소전력을 여러 곳에 뿔뿔이 공급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즉 넓은 지역에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배전선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요 배전선로의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전압의 종류입니다. 전압의 종류에서 우리나라는 전압의 종류에 저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고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저압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직류에서는 1.5kV 이하를 저압이다라고 하고요. 교류에서는 1kV 이하를 우리는 저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압 직류는 1.5kV, 교류는 1kV 이하를 저압이다. 고압은 이 저압을 초과하고, 즉 뭐예요? 직류에서는 1.5kV를 초과하고, 교류에서는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를 우리는 고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고압은 당연히 고압을 초과하고, 그죠? 고압을 초과하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네, 그죠? 7kV 초과를 우리는 특고압이다. 전압에 대한 종류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용어에 뭐가 있냐면 급전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선이라는 게 있고, 분기선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하면 얘 급전선을 우리는 피더 라고 하고, 간선은 메인라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분기선은 브랜치 라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배전용 변전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배전용 변전소. 그걸 그려볼게요. 여기에 배전용 변전소가 있다. 배전용 변전소라는 게 있겠죠. 그럼 이 배전용 변전소에서 최초로 나온 것, 이것을 우리는 급전선이다라고요. 급전선. 얘를 우리는 급전선. 그럼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얘도 급전선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급전선에서 또 다른 지역에 이쪽 지역으로도 공급할 수가 있고, 또 이쪽 지역으로도 공급할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으로도 공급할 수 있고, 이쪽 지역으로도 공급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간선 이렇게 얘기해요. 얘도 간선, 얘도 간선, 얘도 간선. 그러면 간선으로부터 또 전력을 어떻게 해요? 공급하겠죠. 이렇게 나눠서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나눠서 공급을 하겠죠. 얘를 우리는 분기선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이 급전선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한번 읽어보면 배전 변전소로부터 간선에 이르는 선로, 그러니까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요 간선에 이르는 선로를 우리는 급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수용가가 발전소로부터 직접 전기를 받는 곳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배전용 변전소나 또는 이 발전소로부터 간선에 이르기까지의 선로를 우리는 급전선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간선. 급전선에 접속된 수용지역의 배전선로 가운데 부하분포에 따라 배전하거나 분기선을 내어 배전하는 부분, 급전선으로부터 결국은 분기선까지를 우리는 간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분기선은 간선에서 분기하여 이렇게 여기 뭐가 있겠어요? 변압기가 또 이렇게 있겠죠. 변압기까지 이르는 선로를 우리는 분기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림으로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는 뭐에 대해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이 수용가까지 얘 전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전선의 구성 이렇게 볼게요. 배전선로의 구성을 보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압 배전선의 구성, 그러니까 고압 가공 선로를 이용한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전압은 고압이고 가공 선로, 그러니까 땅 위로 배전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고압인데 지중 선로로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저압 가공 선로로 공급하는 방식이 있더라. 그럼 얘네들에는 어떠한 또 방식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볼게요. 하나는 수지식. 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지식. 그 다음에 환상식. 그 다음에 망상식 있어요. 근데 수지식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지식, 나뭇가지다 그래서 가지식. 그 다음에 또는 방사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상식은 고리 모양이다라고 해서 얘를 루프 방식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망상식은 어떠한 그물망처럼 되어 있다. 여기서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방식. 그럼 고압 지중선로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지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선 절체 방식이라는 게 있고 예비선 절체 방식 또 하나로 스폰 네트워크 방식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환상식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중에도. 자, 저압에서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수지식은 다 있네요. 그죠? 수지식을 가지식, 방사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압 뱅킹식.
저압 뱅킹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사식이죠. 네트워크 방식.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럼 얘네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자 이거예요. 이런 종류들이 있더라. 그럼 먼저 보니까 여기에도 수지식이 있고 여기에도 수지식이 있고 여기에도 수지식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어떻겠어요? 똑같은 방식이 되겠죠. 얘가 고압이냐 저압이냐 아니면 가공으로 가느냐 지중으로 가느냐라는 방식만 틀린 거지. 그래서 자, 첫 번째로는 수지식 다른 말로 얘를 가지식 방사식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수지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수지식.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배전용 변전소가 있고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라고 했어요? 급전선. 그리고 간선. 그리고 분기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수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로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서 전기를 이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에 전기가 필요하면 여기에 이제 공급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전기가 필요하면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전기가 필요하면 여기에 공급을 하고 여기도 필요하면 공급을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죠. 그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또 필요하면 또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게 나뭇가지 모양이다 이거야. 나뭇가지 모양. 즉 원 하나가 있고 여기에서 나무가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또 필요하면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전력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나뭇가지식 모양을 우리는 수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수지식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나뭇가지 모양으로 분기선을 내며 각 방면에 이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써볼게요. 나뭇가지 모양으로 분기선을 내며 각 방면에 이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수지식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나씩 적어보게 되면 이러한 특징이 있더라 하나씩. 자, 방사식은 전원 변전소로부터 1회선 인출 수용가에 공급한다.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1회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인출 해서 수용가에 공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뭐 2회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공급 방식이다. 경제적인 공급 방식. 세 번째 신규 부하. 새로운 부하를 증설이 어떻게 해요? 용이하다. 증설이 어떻다? 용이하다. 네 번째 어디에 쓰냐면 농, 어촌과 같이 부하 밀도가 적은 곳에서 사용이 된다. 그런데 이 수지식의 단점으로는 뭐가 있냐면
선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다 보면 전압 강화가 이렇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즉 여기에서 전기를 사용하니까 이 전기에 대한 것은 다 이쪽으로 거쳐서 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뭐예요? 전압 강화라든가 전력 손실이 크다. 그죠? 전압 강하라든가 전력 손실이 어떻다 크다 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6번째,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뒤쪽으로는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급 신뢰도가, 즉 고장 시 그 고장점 이후에는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급 신뢰도가 낮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식은 뭐 간단한 방식이지만, 그리고 농어촌과 같은 뭐 부하 밀도가 적은 지역에 사용이 된다. 근데 단점으로는 전압 강화 및 전력 손실이 크고 공급 신뢰도가 낮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수지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환상식을 보겠습니다. 루프식. 두 번째는 환상식, 루프식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식. 얘를 다른 말로 루프식 이렇게 됩니다. 그럼 루프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 모양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고리 모양. 루프. 이렇게 놓고. 여기 전력을 어디에서 공급해야 돼요? 배전용 변전소. 여기에 배전용 변전소가 이렇게 있다. 얘가 전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공급을 이렇게 해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하를 연결한다. 이렇게. 이해 되시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루프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항상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결합 개폐기가 있는 거죠. 왜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만약에 전기를 얘는 여기서 이렇게 받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받을 거고, 또 여기 부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기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평상시엔 얘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고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만 이렇게 받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렇게 받아요. 얘는 이쪽으로 받고. 그런데 만약에 요 점에서 여기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사고가 났어. 그럼 얘는 전력을 못 받잖아요. 그럼 그때 얘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전기가 이렇게 연결되겠네. 그래서 얘는 전력을 이렇게 받아요. 그렇죠? 이게 환상식. 그러니까 고리 모양이다 이거예요. 루프 모양이다. 그래서 이게 환상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얘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를 적어보게 되면 환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선을 고리 모양으로 구성된 것, 고리 모양으로 구성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 환상식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적어보게 되면, 전류의 통로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전력 손실과 전압 강화가 수지식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 뭐예요? 전류의 통로 융통성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도 가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봤더니 뭐예요? 공급 신뢰도가 높다. 그렇죠? 여기가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쪽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압 강화 및 전력 손실이 적다. 뭐에 비해서? 수지식에 비해서 전압 강화 및 전력 손실이 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얘가 여기 사고 나면 얘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도 올 수 있고. 그럼 방법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호 방식이 복잡해지고 보호 방식이 뭐예요? 수지식보다 복잡하고 어때요? 복잡하면 설비비가 비싸다. 그렇죠? 설비비가 비싸다. 그리고 여기에 흘릴 수 있는 전류는 전선이 이미 설치할 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부하 증설이 곤란하다. 어렵다. 그러니까 원래 요 전선의 굵기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하 증설에 어렵다. 뭐 부하 증설에 뭐 탄력성이 떨어진다. 뭐 융통성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 쓰느냐라고 했더니 부하 밀도가 큰 지역에서 사용이 된다. 뭐가? 환상시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상식에 대한 어떤 특징, 그러니까 수지식과 비교해 봤을 때 공급 신뢰도가 높고 전압 강화 및 전력 손실이 적고 보호 방식이 복잡하고 설비비가 비싸다. 또 부하 증설이 어렵고 부하 밀도가 큰 지역에 사용한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환상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방식. 요거 망상식. 네트워크 방식. 망상식. 예,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망상식 뭐예요? 그물 모양이다 이거예요. 간선이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배전용 변전소 있어야 되죠? 배전용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변전소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배전용 변전소에서 전기를 어떻게 돼요? 공급해줘야 되죠. 여기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그렇죠?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도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노란선은 뭐예요? 급전선이고 얘는 간선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요 간선으로부터 뭐 전기를 받는 이제 수용가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뭐 여기서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생길 수가 있겠죠. 또 여기도 볼까요?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간선이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망상식 또는 네트워크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망상식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당연히 첫 번째 환상식보다 무정전 공급 신뢰도가 높다. 결국은 뭐예요? 공급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이 된다. 유럽이나 뭐 미국의 뭐 대도시에 사용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된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망상식은 얘는 지금 어디에서? 고압이에요. 변압기 없잖아요, 여기. 변압기 없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할게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배전용 변전소 22.9에서 그죠? 전압을 한번 낮춘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압이 되는 거죠. 여기 변압기를 써서. 그죠? 여기 변압기를 써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저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압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있어요? 저압 네트워크 방식. 그쵸? 여기 변압기 써서 22.9kV를 전압을 낮춰서 공급한다고요. 여기에. 그럼 여기는 저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 되더라. 그러면 이 저압 네트워크 방식은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볼게요. 저압 네트워크를 같이 하겠다. 저압 네트워크 방식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거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1번 저압 네트워크 무정전 공급 가능. 이거 뭐예요? 공급 신뢰도가 높다. 공급 신뢰도 높다. 무정전 공급 가능. 무정전 공급 가능. 그죠? 특징들이 엄청 많아요. 두 번째, 플리커 및 전압 변동률 적다. 플리커 및 전압 변동률이 작다. 세 번째, 전력 손실이 적다. 전력 손실이 적다. 네 번째, 기기 이용률이 향상된다. 기기 이용률 향상. 다 좋은 얘기들만 많이 있어요. 그죠? 5번, 부하가 증가되도. 우리가 환상식 같은 경우에는 부하 증설이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는 부하 증설이 용이하다. 부하 증설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네요. 여섯 번째, 변전소의 수를 여기 있는 배전용 변전소 수를 뭐 할 수 있다? 감소할 수 있다. 감소가 가능하다. 일곱 번째, 나쁜 거네요. 예. 건설비가 비싸다. 뭐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건설비가 비싸다. 여덟 번째, 복잡하니까 특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아홉 번째, 고밀도, 부하 밀집 지역에 사용이 된다. 부하 밀집 지역에 사용이 된다. 뭐가?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압, 뭐 망상식, 고압 네트워크 방식은 이게 변압기가 없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저압 네트워크 방식은 이게 이제 변압기를 써서 이 부분을 저압으로 만든 것 뿐이에요. 그게 저압 네트워크, 고압 네트워크. 근데 특징은 동일하겠죠. 그죠? 얘가 고압이냐, 저압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저압 네트워크 방식. 그 다음에는 요거에 대해서 볼게요. 지중선로 중에 예비선 절체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번째,
예비선 절체 방식. 예비선 절체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자. 예비선 절체 방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변전수가 있어요. 뭐 배전용 변전소 이렇게 되겠죠. 근데 교재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서브스테이션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 어쨌든 변전소예요. 변전소인데 여기에는 선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고압 지중선로에 지중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중에는 뭘 쓰죠? 케이블을 쓰잖아요. 케이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주 회선이 있고요. 하나는 예비 회선이라는 게 있죠. 예비로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수용가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가 수용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여기 회선에 에서 전기를 이렇게 받고요. 어떠한 주회선에 어떤 사고라든가 주회선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정전 또는 전압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전압이 어떤 기준값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얘를 예비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전력을 공급한다. 그럼 예비선이 있을 정도면 여기는 뭐란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수용가란 얘기죠. 어떠한 예를 들어 뭐 병원이라든가, 그쵸? 또는 군사시설이라든가, 또는 정부기관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대형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수용가, 전력이 정전이 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곳에 이러한 주회선과 예비회선을 통한 전력 공급을 하는 방식이 고압 지중 선로에서 예비선 절체 방식이다. 그럼 얘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적어보게 되면 서로 다른 변전소나 뱅크에서 본선과 예비선을 인출한다. 지금 제가 그린 것은 한 곳에서 주회선과 예비회선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주회선이든 예비회선이든 상관없이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변전소나 뱅크에서 주회선과 보조회선, 즉 예비회선을 받는다. 예비회선을 인출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본선 고장 시 또는 공사 시 예비회선으로 절체 공급한다. 그러니까 주회선 사고 시 또는 뭐 공사 시 또는 정전 시 예비회선으로 절체해서 전력 공급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세 번째로는 절체 시 여기를 이제 주회선에서 예비회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이거 절체 시 순간 정전 또는 단시간 정전이 수반된다. 단시간 정전 수반된다 라는 특징이 있겠다. 이게 예비선 절체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스폰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다섯 번째, 스폰 네트워크 방식. 다섯 번째는 스폰
네트워크 방식. 이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고압, 지중, 선로예요. 마찬가지로 땅에서 있는데 여기에 배전용 변전소 또는 전력을 공급하는 뭐 뱅크, 서브스테이션이다라고 했을 때 3회선, 뭐 정의선 2회선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제가 3회선 하나, 둘, 셋, 3선이 아니에요. 3회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이제 쓰는 게 여기 3상, 얘도 3상, 얘도 3상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다 이거예요. 하나, 둘, 세 개. 얘가 지중으로 가는 거예요. 지중으로 이렇게 가서 부하에는 여기에서 전기를 받아서 변압기를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 회선에서도 전기를 받아서 변압기를 지나고 세 번째 회선에서도 전기를 받아서 요 변압기를 이렇게 2차 측에서 얘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얘 연결, 얘 연결, 얘 연결 해서 전력을 공급합니다. 수용가 어디에 쓰겠어요? 대형 빌딩 그렇죠? 또는 경기장 전기를 많이 쓰는데 요게 스폰 네트워크 그러니까 즉 3회선으로 이렇게 와서 각각의 변압기 그럼 여기에서 얘 스폰 네트워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변압기가 하나가 고장이 나도 얘 두 대를 가지고 전력 공급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스폰 네트워크 방식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1회선 케이블이나 변압기 고장에도 그죠? 얘가 고장이 나거나 케이블이 지중이니까 케이블일 거 아니에요? 이게 고장이 나거나 얘 변압기가 고장이 나도 얘 두 개의 변압기로 이 수용과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공급 신뢰도가 높다. 그렇죠? 1. 회선 케이블이나 변압기가 고장에도 나머지 그죠? 다른 회선에서 전력 공급 가능. 두 번째, 선로 이용률이 좋다. 선로 이용률이 좋다. 선로 이용률. 선로 이용률을 뭐 수치로 보게 되면 환상식은 50%예요. 50%. 근데 3회선 스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67% 이렇게 돼요. 그건 뭐냐면 그림으로 환상식은 어떻게 되죠? 환상식은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그죠? 스폰 네트워크는 하나, 둘, 셋 이런 모양이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전기를 이렇게 받는다면 얘는 여기에 이렇게 사용하고 여기는 사용 안 하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니까 얘는 50%라는 얘기고 3회선 스폰 네트워크에서는 얘 하나 사용 안 하면 두 개 쓰잖아요. 그죠? 그럼 3분의 2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뭐 66.7%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선로 이용률. 3회선 스폰 네트워크에서는 67.7%, 66.7%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압 변동률. 전압
당연히 변동률이 작겠죠. 뭐 전압 강화율도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게 스폿 네트워크 방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요 저압 뱅킹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압 뱅킹 방식 6번째. 저압 뱅킹 방식. 저압 뱅킹 방식에서 보시게 되면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여기에 변전소가 있어요. 변전소. 배전용 변전소. 그럼 이 변전소에서 나온 거 뭐예요? 22.9kV잖아요. 고압이잖아요. 고압. 뭐 정확히 전압으로 하면 특고압이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변전소에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고압이잖아요. 고압. 특고압. 뭐 고압, 특고압. 그쵸? 그럼 여기에 저압 뱅킹 방식이라는 건 얘는 고압에서 이렇게 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저압이겠죠, 여기는. 얘도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요. 그리고 또 얘도 전기를 이렇게 공급해요. 그럼 얘네들이 각자 전기를 수용가에 이렇게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럼 얘도 각각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해요. 그런데 저압 뱅킹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저압이잖아요. 저압끼리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연결을 한다고요. 이렇게. 이게 저압 뱅킹 방식이에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 부분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가 저압 뱅킹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전력이 원래는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얘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뱅킹 방식은, 저압 뱅킹 방식은 여기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전력을 이렇게 공급해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압에서 서로 묶었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이때 여기를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떠한 개폐 장치를 넣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뱅킹 브레이크. 뱅킹 브레이크 또는 구분 퓨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더 많이 쓰는 말은 구분 퓨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얘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그러니까 얘는 수지식과 비교를 한 거예요. 수지식과 비교했을 때 이 저압 뱅킹 방식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이 수지식보다 어떻겠어요? 낮겠죠, 그죠? 낮다. 두 번째, 부하가 더 증가하더라도 얘네들의 변압기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부하 증설에 대한 탄력성이 좋다. 그러니까 부하 증설을 하기에 용이하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당연히 공급 신뢰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변압기 용량을
여기서 말하는 변압기는 얘네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항상 매 풀로 전부하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를 뭐 예비 변압기로 볼 수 있죠. 얘도 예비 변압기고 얘도 예비 변압기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급할 수 있는 게 100인데 100이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변압기 용량을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변압기가 있는 거와 동등한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플리커 현상 감소가 있고요. 얘는 부하 밀집 지역에 사용한다 라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캐스케이딩 현상. 저압 뱅킹 방식에서 문제 매일 나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캐스케이딩 현상. 이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 부하에서 사고 또는 과부하가 발생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과부하에 의한 과전류가 흐르겠죠. 어디에 흐르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압기가 정지해야 되겠죠. 정지. 그런데 얘가 정지가 되었음에도 전력이 이렇게, 즉 과부하 전류가 이쪽으로도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정지되고 얘도 정지되고 얘도 정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즉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하나의 뱅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가 다른 변압기에 영향을 주어 다른 변압기도 같이 차단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캐스케이딩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변압기 또는 선로의 사고에 의해서 뱅킹 내 건전한 변압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연대적으로 회로로부터 차단되는 현상. 여기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얘만 차단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 건전한 애들도 같이 차단이 되는 것을 우리는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캐스케이딩 현상에 방지 대책이 있겠죠. 그죠? 방지 대책. 여기에는 변압기 1차 측에는 여기에 퓨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퓨즈가 있다. 그래서 얘는 변압기 1차 퓨즈가 되겠죠. 얘를 뭐라고 했어요? 구분 퓨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게 먼저 떨어지면 전류가 계속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그럼 즉 여기에서 얘와 얘 중 만약에 여기가 사고가 발생하면 이 둘 중에 얘가 먼저 차단이 되면 이 사고는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 중에서 뭐가 구분 퓨즈가 먼저 용단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캐스케이딩 방지 대책은 구분 퓨즈가 변압기 1차 퓨즈보다 뭐 하면 돼요? 먼저 차단되면 돼요. 먼저 차단하게 되면 이 캐스케이딩 현상을 뭐 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캐스케이딩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 배전선로의 구성에서 고압 가공선로가 있고 고압 지중전선로가 있고 저압 가공선로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뭐 수지식, 환상식, 망상식, 수지식 예비선 절체 방식, 스폰 네트워크 방식, 그 다음에 수지식 저압 뱅킹식, 저압 네트워크 방식 구분되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각각에 대한 특징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